부모가 아이를 망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사랑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느 순간부터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 들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서 한 말들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상처로 남는 경우가 유독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만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내가 너 나이 때는 말이야. 너를 위해서 이만큼 해줬잖아. 이 말들은 폭력이 아니고 악의도 없고 대부분은 진심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아이들은 이 말을 들을수록 마음이 점점 다튑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봅니다. 그 말은 정말 아이를 위한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이를 걱정하는 내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한 말이었을까요?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도, 환경도, 기대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문장들이 조용히 적히기 시작합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해. 이 정도는 해야 해. 그 정도면 부족해. 부모는 말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는 느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이는 자기 삶이 아니라 부모의 기대를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자식은 내 전부다. 내 인생을 다 바쳤다. 이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이의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렇게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되면 내 인생도 실패라는 말이구나. 부모의 고통은 아이의 선택 때문이 아니라 아이의 선택이 내 뜻에서 벗어났을 때 흔들리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소유는 내 뜻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기다릴 수 있고 소유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사랑은 아이를 바라보고 소유는 아이를 통해 나를 증명하려 합니다. 그래서 소유는 늘 불안합니다. 비교하게 되고 재촉하게 되고 조용히 통제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아이를 걱정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흔들리는 것이 두려운 걸까요? 이 질문은 누군가를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사랑이 틀렸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건 관계를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관계의 방향을 다시 바라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식은 내 삶의 연장이 아닙니다. 내 실패를 만회해 줄 존재도 아니고 내 뜻을 이어가야 할 이유도 아닙니다. 자식은 나와 잠시 같은 시간을 걷는 또 하나의 생입니다. 이 문장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랑은 조금씩 거래가 됩니다. 얼마나 해줬는지, 얼마나 희생했는지,
얼마나 참았는지. 하지만 아이의 삶은 보답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아이 자체가 아니라 아이를 통해 보상받고 싶어 하는 내 마음입니다. 대신 살아주지 않겠다는 선택, 실패할 권리를 아이에게 돌려주는 용기. 이 깨달음은 늦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의 마음은 허전해질 수 있습니다. 쓸쓸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사랑이 사라진 자리가 아니라 집착이 빠져나간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비로소 숨 쉴 수 있는 관계가 들어옵니다. 언젠가 아이와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것입니다. 그때 아이의 마음에 남는 것은 얼마나 잘 키웠느냐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곁에 있었느냐입니다. 말보다 침묵으로 기다려주던 시간, 결과보다 존재를 지켜보던 눈. 이제 잠시 눈을 감아 봅니다. 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떠올려 봅니다.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의 삶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봅니다. 너는 너의 삶을 살아도 괜찮다. 나는 내 불안을 너에게 맡기지 않겠다. 오늘은 조금 덜 붙잡고 조금 더 믿어보자. 사랑이 가벼워질수록 관계는 오래 간다.